환자분들도 그러시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가 항상 100%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. 네,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주로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는데, 오늘은 좀 또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일이기도 한, 그리고 환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인데, 뭐냐면 이제 임플란트라는 것이 그 잇몸뼈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넣는 거잖아요. 어차피 이제 수술의 한 종류인데 사실 저도 그렇고 한 번 하면은 꼭 반드시 100% 성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같거든요.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, 요즘은 이제 드는 생각이 어차피 수술이기 때문에 100%라는 거는 사실은 없는 건데, 그거에 대해서 의사나 환자분들이나 다 똑같이 좀 뭔가 프로가 아니면은 서로 좀 불편한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저 또한 계속 그래 왔어.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을 이렇게 보면, 사실 저도 이제 디지털 하면서 그 임플란트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됐는데, 그러다 보면은 어차피 저희가 성공률이라는 게 100%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뼈랑 고정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요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.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잇몸 뼈에 나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박는 건데, 물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그 나사가 들어가는 뼈의 상태죠. 뼈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,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만 보고 뼈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, 임플란트 실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데, 디지털이 그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, 오늘은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지금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치아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발치를 하셨어요. 발치를 하시고,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제 상악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이에 뼈로는 부족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악동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걸 하고,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넣었죠. 여기 뼈 이식한 것도 상악동 위로 잘 된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. 동시에 원래 여기는 이제 이 뺀 지가 오래됐던 자리고, 여기는 이제 상악동을 했고, 이 빼고 나서 한참 있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 이제 째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당일날 같이 했어요. 이 임플란트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환자분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시고 해가지고 보니까 임플란트가 뼈랑 붙질 않고 흔들렸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뺀 상태가 된 거예요. 같은 날 동시에 했지만 요 임플란트는 한두 달 만에 아마 치아가 들어갔을 거고요. 이거는 이제 빼고 나서 바로 또 임플란트를 안 하고 좀 기다렸습니다. 이게 또 몇 개월 후의 사진인데, 지난번에는 이렇게 위에까지 됐던 게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면서 자리를 잡고 예전보다 또 더 진하게 하얗게 됐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잘 뼈가 됐나 보다 해가지고 다시 또 임플란트를 넣었죠. 재수술을 했는데, 이것 또한 몇 개월 수술할 때는 괜찮았었는데, 여기도 이제 보면 다 뼈 속에다 넣은 것 같고 다 괜찮았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뼈 속에 이식한 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, 이거는 요번엔 아예 상악동을 건드리지 않은 거고, 상악동에 이미 뼈 이식했던 그 뼈들이 자리 잡은 후에 해서 이번에는 괜찮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빠졌어요. 흔들려서. 그러니까 이 뼈랑 또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된 거죠. 그 사이에 벌써 이쪽 아래쪽 같이 했던 거는 한두 달 만에 보철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, 여기는 벌써 몇 개월이 지난 거죠. 2번이나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된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뼈 상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지만, 이런 식으로 똑같은 임플란트인데 하나는 이렇게 잘 고정이 돼서 금방 되고 한두 달 만에 끝났고, 얘는 계속 몇 개월째 임플란트가 고정이 안 돼서 총 3번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 거죠. 이제 이분은 물론 굉장히 이제 비염이 심했고, 이제 요 상악동 관련해서 이제 질환이 있으셨긴 했지만, 또 비염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또 임플란트가 또 실패하는 건 아니거든요. 또 요 앞에 치아도 사실은 안 좋았었는데, 이제 요것만 계속 하다가 요것도 이번에 할 때
계속 요거도 안 좋아서 결국에는 빼고 다시 여기도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3번째 재수술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요번에 한 거는 잘 붙어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환자분들도 그러시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가 항상 100%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게, 물론 그렇다고 뭐 대충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만 100%라는 건 없다는 거를 의사나 환자분들이나 서로 받아들이시고,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다음을 잘 진행할 것이냐를 서로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떨 때 보면 환자분들이 참 이해를 잘 해주시고 이분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임플란트를 같은 자리에 3번이나 했으니까 불편하셨겠죠.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서로가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니까요.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었으면은 뭐 이 환자분 오면 내내 불편하고 서로 불편하잖아요. 그러면은 뭔가 해도 잘 안 되는데 결국엔 절 잘 믿어주셨고 잘 따라와 주셨고,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연구를 해서 마무리는 잘 된 케이스예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제일 또 같은 자리에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저도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가 좀 생기고 하면서 연구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를, 사실은 그 일반적인 암 수술이나 뭐 의과 쪽의 수술을 보면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 많잖아요. 그것이 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면은,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. 결국에는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 또 받아들이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 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. 지금까지 실패한 케이스에서 그 관계만 잘 형성돼 있다면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어요. 좀 시간이 좀 걸린 거죠. 근데 항상 성공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그 의사분들도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, 또 환자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,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서로가 좀 신뢰를 가지고 하면은 임플란트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공해가지고 잘 써야 되는 거니까. 이 환자분하고는 뭐 워낙 잘 이해를 해주시고, 본인이 이제 워낙 이 상악동의 비염이나 이런 게 오랜 동안 계속 였기 때문에 또 이제 어찌 보면 또 납득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같은 임플란트였는데 여기는 뭐 한 2달 만에 끝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게 뼈 자체가 문제구나 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주셔서 환자분도 저도 만나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니까 참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상악동이 이래서 좀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맨날 상악동을 피하려고 하는데,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실패 중에서 주로 이제 이 위에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임플란트 상악동 뿐만 아니라 실패에 관련돼서 좀 제 생각을, 마찬가지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겪으면서 느꼈던 거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